이 학생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기대감을 줘야 돼. 이 학생 어떤 학생이지? 라는 기대감을 줘야 되고,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맘뚱입니다. 이제 우리 고3들, 이제 개학 시작을 했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생활기록부 나왔죠. 생기부를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 생활기록부를 지금 이제 행정실에서 받은 학생도 있고 지금 나이스에서 확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딱 보고 나서 대부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무하고 아쉽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름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이 부족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잘 챙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 또한 생활기록부에서 내가 정말 어떤 학과와 진로에 관련해서 의미 깊은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생활기록부를 보면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한 과세특 기록을 보면 어떤 과세특은 그래도 잘 기록이 잘 나왔는데 어떤 과세특은 정말 그냥 평범하게 나와서 그런 좀 속상한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가요, 100% 마음에 드는 생활기록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말고 대학교 평가자들도 알아요. 생활기록부가 100%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들마다 기록해 주시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저 이 기록 좀 추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추가를 안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은 그때 그대로 받아두신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 2학년 때의 부족한 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지 그 점을 이제 3학년 때 빨리 여러분들 계획하고 그 실천을 옮길 일만 나와서 이것만 하더라도요. 대학교가 완전 합격 가능성 높아진다.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냐면 3학년 때 이 6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생활기록부를 여러분들 먼저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진로 역량이라든지 학업 역량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방안을 주력하셔야 됩니다.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도 부족한 점을 채울 수도 있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3학년 때는 굉장히 많이 바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3 때 내신도 준비해야 되죠.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수행평가를 보고 나면 말 그대로 뭐 하죠? 1학기가 끝나면 바로 수시중으로 생기부 마무리가 들어가고 고등학교 3년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걸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그게 뭐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등급이 있는 과목이 많지가 않아. 많으면 세 과목.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는 과목이 하나밖에 없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급이 있는 과목보다 어떤 과목이 많죠? 진로 선택 과목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올린다 한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역량을 상하기로 해서 어떻게 장점을 극대화시키실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행특도 좀 여러분들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수시 지원하면 이제 3학년 생특은 거기에 제공되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행특까지 나오는데, 특히 2학년 행특에서 여러분의 혹시 어떤 장점, 어떤 선생님 어떻게 좀 작성해 주셨는지 행특을 먼저 좀 신경 써서 보길 바래요. 더구나가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평가자가 행특부터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말 그대로 뭐였죠? 어떤 학과를 가겠다고 구체화시키셨죠. 그렇죠? 학과를 구체화시켰던 고3 때는 자, 연계해서 그 학과와 연계해서 진로 역량 어떻게 심화시켜서 보여줄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신에 1등인데 탑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내신 유지하면서 학업과 진로 연계성만 보여도 충분한데, 만약 2등급 이하라든지 3등급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다 들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쪽 라인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들은 진짜 전체 과목 내신보다는 진로와 전공과 관련 내신과 그 기록들을 굉장히 유심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네, 면접 때 그런 부분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모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연장해야 되냐면, 심화시킬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어떻게 심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화시키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이 겸에 어떻게 틀에 박힌 게 있는데 여러분의 스타일을 심화시킬 수가 있는 먼저 이런 점을 한번 자문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그 주제가 여러분의 학과 진로와 진로 역량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진로에 무슨 연계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활동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사회에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건 이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활동의 진로와 관련돼서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과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점이야. 이 점이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의 성악으로 지금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었는데, 이제 성악기록부를 하나 서로 제출하는데, 정말 이상적인 생활기록부 요소 중 하나는 생활기록부를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화하고, 그 다음에 극복하고 노력한 과정이 나오면서 무슨 기대감을 보여드리냐면, 아, 이 학생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기대감을 줘야 돼. 이 학생 어떤 학생이지? 라는 기대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로 봤을 때, 아, 이 학생 우리 대학교에 합격하면 얼마나 성장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심화시킬 때, 과연 그 심화가 나의 발전 가능성과 진로 역량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점도 고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그 활동은 무슨 과목과 무슨 개념이나 무슨 내용과 연계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겠죠. 책도 괜찮아요. 어떤 책을 활용을 할 것인지라는 점도 괜찮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진짜 생뚱맞게 그냥 이제 종종 저 진로 활동 같은 경우라든 자율 활동에서 어떤 연계성이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생기면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고, 생기면은 이렇게 뭐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보다 교과, 그다음 독서에서 연계했던 것에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입결을 좋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렇게처럼 미리 계획했던 아이들이 모두 교과가 아니고요. 학종으로 모두 합격했어요. 학종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죠? 소신으로 합격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세 번째, 자, 수시 6장 카드를 대략 이제 가이드를 잡는데 한 9장까지도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카드라는 건 어떻게 말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대략 여러분 내신 나왔잖아요. 여기서 내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대략 나는 교과가 어디가 될 수 있고 그래 내가 학종으로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대학 라인을 대략 좀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여러분들 의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비교과에 관련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다라든지 책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목표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과 학종을 지원할 대학교를 이제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가 교과를 정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무엇이죠? 더구나 여러분들 수능 최저라는 것도 고려하게 되죠. 학종 고려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상교 비교과도 목표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주 상향으로도 가능성 높은 카드가 무엇인지 그 점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과 6장만 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교과 6장을 써야 되나라고 교과 6장을 쓴다 어쩐다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교과 6장 교과라는 건 거의 안정권이란 말이죠. 안정권이다 보니까 교과 6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 6장까지는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6장 중 하나는 그래도 우주 상향으로 합계가 가능성 있는 카드를 하나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입시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우주 상향으로 높일 가능성에 뭐 논술도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학종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와 여러분의 생활기로 그 분석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우주 상향을 노릴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지? 라는 한번 그 한 장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수능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저 종종 이렇게 수능을 준비합니다.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내신 무시 모자죠. 내신 7, 그다음에 수능 한 7대 3으로 하다가 이제 거기 내신 때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시험철에는 이제 내신에 집중하는 케이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능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실수를 범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월 달에 이런 모평을 보잖아요. 이제 모평을 보면 여러분들, 등급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등급이면은 내신으로, 수시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데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나 정시에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크나큰 실수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3월 달에는 다 재수생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6월 달에 재수생에 들어와요. 그럼 그때 한번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등급이 떨어지니까. 근데 또 9월 달에 또 딱 재수생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그때 또 현타가 온다. 그러면서 등급이 떨어져.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수시를 또 준비하겠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생기부를 좀 갖추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3월 모평 보고 나 정시로 날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3학년들 아시다시피 2025학년 때 아마 제 방송을 쭉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면접 비중이 강화되었다라는 점 아실 겁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도 면접이 예전에 40%였는데 2025학년 때 면접이 10%로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숭실대라든 그런 대학교들도 면접 비중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면접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활동 좀 틈틈이 잘 메모라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고3 때는 여러분의 입시 성패를 좌우하는 게 50%가 컨디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이 아프게 되죠. 그다음 의욕이 없고 만사 귀찮아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컨디션을 최고로 잘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 있죠? 그 점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수면을 못 취하잖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언제 어떻게 그래 잠시라도 잠을 자니까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좋아졌다라든지 그런 점들 여러분들 스스로 빨리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한번 깨져버리기 시작하면 제가 언제 종류 컨디션의 아이들 종류 깨지기 시작하냐면 일단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 막 쏟아지거든. 그 수행평가 그 힘들잖아. 왜 또 심화시키는 여러 압박감을 받거든. 근데 그때 기말에 들어갈 때 컨디션이 깨져가지고 몸살이 온다라는 독감이 걸려가지고 좀 여기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기말고사까지 딱 끝났어. 딱 끝나니까,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컨디션이 좀 이렇게 몸살이 온다라든지 막 그런 상황도 종종 있기 때문에 입시가 끝까지 여러분들 약간 좀 긴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다섯 번째, 입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어요. 입시는 항상 변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시 어떤 아이들, 저 입시 망치는 것 같아, 수시 망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그 학생들이 본인이 만족할 만한 대학교를 합격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제가 의대 중원이라는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무전공 선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여섯 번째.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바로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악이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 어떤 점도 좀 보완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아마 지금 생기부가 이 점을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다라는 점이 있죠. 3학년 때는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싫잖아. 뭐니 해도 이제 3학년 때는 그래도 여러분의 역량과 학업 역량과 장점을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생활 기록부가 나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죠? 기록해 주시는 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과 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좀 학업과 관련
관련된 질문, 진로와 관련된 질문, 그러면 선생님 좋아하시거든요. 자기 과목에 관련된 좀 관심 있으면 그러면 좀 생기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이들이 진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데, 아이들은 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결과물을 가져오고 그런 실험이라든 보고 작성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역량을 좀 반영해 써주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은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고3들은 좀 이렇게 6개 정도를 여러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자,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특히 진로, 역량.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무엇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과를 구축시켰다면 고3 때 진로, 역량 어떻게 심화시켜서 나갈 것인지 계획하시고, 세 번째, 수시 6장 대략 가이드를 잡으면서 목표의식을 가지면서 우주 상향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점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컨디션 관리 다섯 번째, 입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 있다가 여섯 번째,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점, 이 점 꼭 좀 기억하고, 2025학년도 여러분은 노력한 만큼 입시에서 모두 대박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